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 이때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. 바로 신년 목표, 신년 계획 세우기입니다. 내년부터 진짜 갓생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매년 새해 목표, 새해 계획들을 세우는데 세운다고 잘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내가 새해 목표를 뭘로 세웠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. 내가 세운 새해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잘 방향성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자존감 헬퍼 임다정입니다. 2023년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. 혹시 올해가 시작될 때 세웠던 목표나 계획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?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잘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부족했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새해 목표를 뭘로 잡았더라 하면서 다이어리를 뒤적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죠. 내가 진짜 이번 1년은 제대로 살아봐야지. 나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. 이번 년도 진짜 열심히 살 거야.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. 근데 막상 목표나 계획을 세우면 그냥 늘 해오던 것들을 루틴처럼 매년 반복되는 걸 적게 돼요.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하기, 다이어트하기, 운동하기, 여행 가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중에 하나는 새해 목표에 매번 적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매년 빠짐없이 적는다라는 걸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내가 올해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같은 목표를 적게 되는 겁니다. 분명 올해를 시작할 때도 영어 공부해야지, 나 운동해야지, 올해는 내가 꼭 자격증을 딸 거야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실력은 지금 그때와 다르지 않아요. 사실 목표 세운 것으로만 보자면 나는 지금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해야 해요. 하지만 처음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지금 나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죠. 그럴 줄 알았어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꼭 이라면서 같은 목표를 설정합니다. 올해는 나에게 어떤 해였나요? 이것저것 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시간만 흐른 것 같고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다 더 성장한 느낌이 들어요. 전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. 나는 제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성장한 것, 성취한 것들은 더 잘 눈에 보여요. 나도 그냥 회사 일만 했는데 쟤는 해외여행도 갔다 왔네. 부럽다. 쟤는 올해 이직했다더니 지난번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갔네. 나도 계속 이 회사에 머물고 있는데 다정이 자격증 땄대. 회사 다니면서 공부해서 딴 거라더라. 나는 뭐 했냐 진짜. 나도 분명 한 게 있을 텐데 내가 한 건 잘 안 보이고요. 다른 사람이 한 건 잘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잘한 거에 포커싱을 두고 비교적 나는 1년을 보람차게 보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.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. 우리가 내 모습을 보는 것보단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좀 더 익숙하니까요. 하루 중 거울이나 카메라 그 어디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죠.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저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잘 안 하는데요. 저 집에만 있는데요. 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거, TV를 보는 거, 그리고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듣는 것 이런 건 모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.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행동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. 바로 여기서 함정이 발동되는데요. 우리가 많이 보는 인스타나 페이스북, 틱톡 이런 데를 보면 사람들이 막 힘들고 괴롭고 내가 실패했고 그런 것들을 주로 올리나요? 아니요. 그렇지 않아요. SNS 같은 공간에는요, 주로 자신들이 성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. 저도 제가 잘 못했다, 혹은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굳이 SNS에 올리지 않아요. 주로 어디 놀러 가거나, 뭐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, 어디 카페 가서 여유를 즐기는 거, 함께하는 고양이들의 사진들? 이런 것들을 주로 업데이트합니다. 제가 말한 이 장면들로만 보면 저는 굉장히 성공하고 실패도 없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. 이렇듯 SNS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주로 올립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도 그 모습들만 보죠. SNS는 올리는 사람들의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취한 거, 어디 놀러 간 거,
즐거운 거? 이런 것만 주로 보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,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1년을 보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해낸 것들이 더 잘 떠오르는 거예요. 해낸 것만 봐왔으니까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.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. 혹은 내가 자신감이 과잉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새해 목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새해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건 새해 목표 세우기이고요. 새해 목표 세우기를 잘 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올해의 나를 분석하는 일입니다. 올해의 나 자신의 잘한 부분에 치중되어서도 못한 부분에 치중되어서도 안 되고요. 내가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결과와 마음가짐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해야 합니다.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 잘했고 내가 어떤 부분은 부족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구나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막연히 나에 대해서 분석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 그래서 그 분석이란 걸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새해 목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하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올해 시작할 때 운동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. 근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. 올해 마무리할 때 분석이 없다면 아마 내년 새해 목표도 이렇게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. 내가 내년에는 진짜 꼭 운동해야지. 내가 올해 운동을 못했어. 그래서 체력이 떨어졌나? 내년엔 진짜 운동 꼭 해야겠다. 운동하기를 진짜 이 목표 진짜 꼭 지킨다 진짜. 그런데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? 어떤 운동을 할지, 어떻게 할지, 언제부터 할 건지 그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은 그저 운동하기라는 큰 덩어리의 목표예요. 그럼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. 높은 확률로 근처 헬스장을 등록합니다. 그리고 한 달, 길면 2달 정도 헬스장을 나가서 운동을 해요.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이 핑계로 미루고 저 핑계로 미루고 피곤하다고 미루고 내일 해야지 라면서 나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거야. 피곤해서 못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가요. 그러면서 점점 흐지부지해지고 어느샌가 운동을 안 나가게 되죠. 실제로 헬스장에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게 1월달이라고 해요. 그 이후부터는 회원들이 방문하는 날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.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루틴을 밟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내년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냐? 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내년부터는 진짜 운동해야지. 반대로 올해 나 자신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. 먼저 올해 내가 지키지 못한 목표를 떠올립니다. 나 올해 목표 중에 운동하기가 있었는데 왜 지키지 못했지? 그 다음으로는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. 내가 처음에 운동하려고 했는데 그때 운동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PT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PT를 오래 못했고 PT 끝나고 나서 헬스장을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미뤘었네. 그러면 헬스가 나한테 재밌었나? 아니야. 헬스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. 자, 여기까지 했을 때 정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다정이란 친구는요. 처음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PT가 너무 비싸서 몇 번 다니다가 안 가게 됐고 누군가와의 약속이 없는 운동 시간은 스스로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. 그리고 이 헬스라는 운동 자체도 이 다정이란 친구한테 맞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고 어차피 운동 가지도 않을 거 등록하면 돈이 아깝다 하면서 운동 등록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게 된 거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내년에는 꼭 운동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새해 목표를 운동하기로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때 어떤 걸 해야 하느냐?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Q&A 시간을 가져야 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떤 운동을 하지? 어떤 운동들이 있지? 일주일 내내 나갈까? 주에 한 2, 3일 정도만 나갈까? 운동 시간은 처음에는 30분, 1시간? 내가 혼자 할 때는 잘 안 하고 자꾸 미루니까 그룹 운동을 할까? 아니면 운동메이트를 만들까? 이렇게 운동하기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의 목표가 아니라 운동을 다각도로 세분화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.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보다
약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. 즉, 너무 현실성 없고 터무니없는 목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. 나의 현실성을 고려해서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렇게 목표를 잡았을 때 그 아래 세부적인 목표들을 설정을 해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올해 나를 돌아보고 분석하는 것은 나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 잘 안 되는구나.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네.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좀 더 효율적이었구나.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 나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. 만약에 어차피 그렇게 해도 난 안 될 거야.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아. 나 귀찮아, 안 해요. 귀찮아.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.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에 내년을 마무리할 때 그래도 나 올해 열심히 살았다. 목표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잘 이뤄냈네.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. 처음에 제대로 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아래의 목표들은 사실 조금씩 수정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주 3회 운동하기를 잡았는데 어디 해외로 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수정을 하면 돼요. 하지만 이렇게 수정을 한다라고 해서 큰 방향성이 흔들리진 않습니다. 내가 목표를 이뤄내지 못한 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에요. 이 목표라는 걸 대체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뤄내지 못한 겁니다. 목표 세우기와 계획은 나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.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. 올해의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내년에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내년 이맘때에는 나 열심히 살았다. 나 목표 이뤄냈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여러분 남은 연말 나도 잘 돌아보시고 새해도 잘 준비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새해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존감 헬퍼 임다정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